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혼술 12월 1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비상경 관련자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만에 하나 1심에서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이 모든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전담 재판부, 처음에는 특별 재판부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맡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위헌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는 2심부터 하겠다. 그럼 1심에서 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위헌 논란도 있고 다시 재판해야 되고 또 그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재판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참여연대나 민변, 심지어 조국당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2심부터 하겠다. 그러면 1심은 지기현 판사가 지기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뒤집으면 되니까 2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 방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담 재판부 구성 추천위원회를 그 전에 처음에 특별재판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국회가 개입을 하도록 했죠. 근데 이것은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는 전담 재판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번에는 법무부가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법관들로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니냐, 사법부로만. 그렇게 해서 지금 꼼수를 쓰는 것이 이 각급 법원에서 3명을 그 추천위원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좌파 성향의 전국 법관회의는 그 지도부가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나 이렇게 좌파 성향이죠. 거기서 이제 6명을 해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린다. 이런 또 꼼수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오늘 역습을 했습니다. 역습이 뭐냐 하면은 일단 전국 법원장 회의 같은 데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죠.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제기를 한 것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2심부터 하기로 했는데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 법으로 만든다니까 그것을 마냥 거부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 밑에 규칙이 그러니까는 예규, 대법원에는 예규가 있죠. 예규를 통해서 그 2심부터 하는 내란 재판부는 전담 재판부는 받아들이되 그 판사들 내란 혐의를 이렇게 재판을 판사들은 지금 민주당 안처럼 그 법관회의 그리고 전국 그 법관회의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추천을 한 그 판사들로 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배당을 한다. 무조건 무작위 배당을 한다. 판사들 중에서 그 무작위 배당을 하는 그것은 지금과 같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라고 만들어서 다른 사건을 맡기지 않고 내란 혐의 관련 전담을 하는 그 재판부는 만들 때 2심부터입니다. 만들때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민주당 안처럼 이렇게 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으면은 좌파 성향의 전국 법관 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좌파 성향 판사들이 오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 무작위 배당을 한다.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 지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재판부 배당하는 방식. 이쪽으로 설치를 하는 그 예규를 만들기로 오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역습을 하는 것인데, 자,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만들기로 했는데, 내란 외환 사건만 많은 전담 재판부를 둔다. 이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판사 추천을 받아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관련 사건만 전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 전담하는 재판부로 만들기는 만들되 판사를 배당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규로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완전히 대치되는 대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 예규인데 대법원 예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헌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법적으로 다툼을 할 여지를 지금 남겼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대법관이 오늘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예규라는 것은 대법원이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하는 행정 규칙이죠. 그래서 전담재판부로 지정이 되면은 지금 대법원이 마련하는 예규에 따르면은 전담재판부로 지정이 되면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일반 사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맡고 있는 이것이 물론 이제 2심부터지만은 가령 지기현 판사가 맡고 있는 이 재판부도 그 전에 일반 다른 사건은 가급적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2심에서.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을 원칙적으로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고 내란 외환과 관련이 없는 새 사건은 맡기지 않는다. 그리고 전담재판부가 빠르고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예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무작위 배당이라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하고는 다른 거죠. 민주당은 애초 외부 추천위원이 전담판사를 추천한다는 법안을 내놨다가 위헌성 논란이 커지니까 처음에는 국회에서도 들어가고 추천을 하는데 또 법무부에서 들어가고 헌법재판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위헌 논란이 커지니까 추천위원을 법관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각급 법원 3명 그리고 좌파 성향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6명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를 제정을 하면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추천위원회 필요 없고 내란 전담재판부로 만들기는 만드는데 기존의 재판부 배당 방식대로 이 무작위 배당하겠다. 자, 이 방안으로 오늘 역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규 제정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입법부나 여기서 권력에서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따른 것이고 특히 최근에 내란 재판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 고법에서도 법원 행정처에 좀 예결을 통해서 집중관리 재판부 운영 같은 사무분담 사건 배당 기준을 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법에서도 이제 1심 선고가 다 이제 내년 초에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2심으로 가게 되니까 2심을 맡게 될 서울 고법이 좀 정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대법원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란 위한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2대, 판사 추천은 기존 새 판사를 추천을 받아서 새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재판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한다. 그래서 관련 사건만 전담시킨다. 이런 예규를 만든 겁니다. 고법에서도 요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민주당도 사실상 가져가는 걸 포기를 했듯이 대법원 예규에서도 1심은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하게 됩니다. 1심 선고는. 자, 이 예규가 행정 예고를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 대법원은 이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자,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1심 결론이 나고 나서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행을 한다. 자, 그러면은 1심은 기존대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맞는 거죠. 그리고 고법에 올라가면은 2심에 올라가면은 2심에서
그 전담재판부로 만들 때 거기는 판사들을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 좌파 성향이 강한 법관 대표자 회의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 배당한다, 판사들을.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지금 내년 1월 21일 가장 먼저 선고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1월 중순 변론이 종결되고 2월 그 중순에 1심이 지금 나올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역습을 당한 이재명 정권, 원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진을 그 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까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일단 2심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2심부터 하자 그래. 대법원에 2심부터 하되 이 예규로 대법원 예규로 이것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무작위 배당하겠다 이런 역습을 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카드를 제시할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1심은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됐죠, 사실상.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정인으로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군사법원에는 오늘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이제 군을 동원한 그 사건이죠. 오늘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소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이 재판,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군인들은 내 결정에 따라서 할 일만 했을 뿐인데 군에 참 미안하다.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위정 기소를 남발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정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정을 했다고 또 기소를 했죠. 그렇지만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 군 검찰이 오늘 계속 내란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쓰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상계엄이 이 내란이 아니다. 내란 혐의는 무죄 이렇게 판결해 놓으면은 내란 우두머리 뭐 이런 프레임, 내란 수계 프레임까지 씌웠죠. 그리고 내란 특검 명칭도 아예 그 내란 이렇게 설정을 한 그런 프레임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